화학 분석 기사 2024년 3회 필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번 이가 처리온을 산화환원 적정하기 위해서 0.09784 몰농도의 과망간 이제산 칼륨 용액을 사용하여 26.27ml에서 종말점에 이르렀다면 과망간 이제산 칼륨 용액에 의해 산화된 이가 처리온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철을 적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반응식을 보면 과망간 이제산 이온이 이제 망간 이온으로 변했죠. 얘가 보라색으로 해서 무색으로 변할 때 이제 뭐 종말점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고, 지금 요거는 산성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망간 이제산 적정이라고 하면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반응이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산성일 때는 이제 MnE 플러스가 만들어져서 무색이 되고, 중성이나 또는 약염기성일 때는 MnO2 갈색 침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강한 염기성일 때는 MnO4 E- 해서 용액이 녹색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정할 때는 산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산성 상태일 때 이제 반응식을 완결을 해보면 더하기 5Fe E 플러스. 자, 요거는 외워두시면 매우 편합니다. 지금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E 플러스 V 3 플러스. 자,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과망간 이제산 얘의 몰수를 먼저 구해보면 몰농도가 0.09784 몰농도였고, 지금 사용한 부피가 요거죠. 그럼 리터로 바꿔주면 계산을 해주면 2.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5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계수비를 보면 1대 5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 이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면 0.01285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반응식을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킬달법에 의한 질소의 정량에서 비료 1.325g의 시료로부터 암모니아를 증류를 해서 0.2030 노르말 농도의 황산 50ml에 흡수시키고 과량의 산을 0.1908 노르말 농도의 NaOH입니다. NaOH로 역적정하였더니 25.32ml가 소비되었을 때 이 시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의 함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킬달법이 이제 질소 정량하는 방법인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써보면 이 비료로부터 암모니아가 증류되어 나오면 그 암모니아는 여기 준비된 황산에 암모니아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이렇게 흡수되면 여기서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 남아있는 수소 이온을 다시 우리 NaOH로 역적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 기존에 있던 NH3 암모니아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비료 속에 있는 질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반응을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응식으로 썼을 때 이 암모니아랑 황산은 만나서 자, 요 반응이 하나 일어나고, 그리고 요 황산에서 남은 수소랑 자, 남아있는 황산이랑 이제 NaOH랑 반응을 해서 역적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황산 50ml에 있는 촉이 흡수시키기 전 황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황산의 노르말 농도가 0.2030 노르말 농도였으니까 이 노르말 농도는 황산에 포함된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똑같겠죠? 그래서 곱하기 50ml 해주면 얘는 몰수가 10.15 밀리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역적정된 요 몰수를 구하면 되겠죠? 역적정으로 소비된 NaOH의 몰수는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0.1908 NaOH는 당량수가 1이니까 노르말 농도랑 몰 농도랑 같습니다. 자, 곱하기 25.32ml 해주면은 4.83m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빼주면은 요 1번에서 반응한, 즉 여기에서 반응한 이 황산 이온 속에 포함된 수소 이온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응한 수소이온의 몰수는 지금 요거 두 개를 빼면 되니까 5.32m몰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수소이온의 몰수잖아요. 그러면 황산의 몰수는, 황산에는 수소이온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반응한, 즉 이 암모니아랑 반응한 황산의 몰수는 2.66m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암모니아의 몰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 암모니아랑 황산은 2대1로 반응하니까 결국 반응한 암모니아 NH3의 몰수는 곱하기 2를 해주면 5.32m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에서 질소의 몰수를 구해야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요 암모니아의 몰수에다가 질소의 분자량 14를 곱해주면 74.48m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료 속 질소의 함량은 처음 비료가 1.325g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 질소가 이만큼 74.48g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10의-3승 g이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 5.6%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할론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할로젠 화합물의 명칭과 화학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요 문제는 위험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요거 C, F, Cl, Br, 자, 요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론 2422라고 하면 여기서 2, 4, 2,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소 2개에 플루오린이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Cl 2개, 그리고 Br 2개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은 1, 2, 1, 1. 탄소 1개에 F 2개, Cl 1개, Br 1개. 자, 지금 아니죠? 지금 H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3번 1301. 탄소에 지금 F가 3개, 그리고 BR이 1개. 지금 맞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한번 보면 1201. 자, C에 F가 2개, 그리고 BR이 1개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숫자가 다 끝났는데 자리가 남는다면 수소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CL이 붙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질소의 전자 배치를 표현한 것 중 EP 부껍질의 전자 배치 방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여기 EP에서 전자 배치, 지금 전자가 각 방에 따로따로 있죠. 전자가 최대한 홀전자로 있으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훈트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렇게 같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고요.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전기중성의 원리는 우리 원자를 봤을 때 이제 플러스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개수 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는 그거를 전기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23번 0.2몰 농도의 NaCl과 0.3몰 농도의 Na2SO4가 녹아있는 용액에 이온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온 세기는 공식 하나 알고 있으면 되죠. 이온의 개수, 그리고 곱하기 농도, 곱하기 전하의 제곱. 자, 요거를 각각 다 더해주면 되는데, 먼저 2분의 1을 써주고, 지금 NaCl 먼저 하면 Na의 개수는 1개, 그리고 곱하기 농도는 0.2죠. 그리고 전하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이제 CL을 봤을 때 CL도 똑같죠. CL도 1 곱하기 0.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이제 Na2SO4를 보면 Na는 개수가 2개죠. 그리고 농도가 0.3, 그리고 전하는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SO4 2 이온이잖아요. 개수는 1개, 농도는 0.3, 그리고 전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요거 다 계산해주면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화학 반응의 자발적, 비자발적 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엔탈피 변화량, 엔트로피 변화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연력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의 변화량, 빼기 T,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면 엔탈피가 음수이고 엔트로피가 음수이면 언제나 자발적. 지금 얘가 음수이고 얘가 음수가 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발적은 아닙니다. 2번, 엔탈피가 양수이고 엔트로피가 양수이면, 자, 그럼 둘 다 플러스 플러스면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아닙니다. 언제나가 붙습니다. 언제나. 3번. 엔탈피가 양수이고 엔트로피가 음수이면 언제나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자, 얘가 양수이고 그리고 얘가 음수이면 얘는 양양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깁스 에너지는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자발적 반응이 아닙니다. 자, 그럼 4번. 엔탈피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이면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니까 언제나 자발적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0.1몰 농도의 구리이온이 구리로 99.99% 환원되었을 때 필요한 환원 정극의 전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네른스트식 쓰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반응 지수 Q는 이 구리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반응식 보면. 자, 그러면은 지금 구리 이온의 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구리 이온의 농도가 지금 0.1몰 농도인데 지금 99.99%가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은 몰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네르스트 식에 집어넣어주면 이제 표준 상태일 때 전위 값이 0.339 빼기 전자가 2개가 소요가 되죠. 2개분의 0.0592 로그 지금 여기 농도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죠. 분의 1. 자,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0.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6번 분석물질의 농도를 검량하기 위해 측정한 결과 이를 최소 제곱 분석하여 얻은 선형식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실험의 검출 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검출 한계라는 거는 3.3 곱하기 기울기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지금 우린 여기에서 블랭크의 표준 편차를 가져와야 되고 이 방정식에서 요 기울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3.3 곱하기 기울기 1.12 분의 표준 편차 0.0082. 자, 요거 계산하면 검출 한계는 0.0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검출 한계 할 때 요 표준 편차를 뭐를 쓰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블랭크의 표준 편차를 쓰거나 또는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검량선 Y절편의 표준 편차를 쓰거나 또는 잔차의 표준 편차를 쓰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51번 전지의 선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아래의 전지에 역방향으로 0.1A의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항이 주어져 있고 각 전극에 전극 전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자연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방전된다라고 하면 자발적 반응이죠. 여기가 산화고 여기가 환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위를 구할 때는 환원에서 산화를 빼잖아요. 자, 그러면은 환원되는 값 0.278에서 빼기 마이너스 0.462가 되겠죠. 그럼 자연 방전될 때 0.740V가 나오고 그리고 전지 내부의 압력 강하 지금 0.1A로 흘려야 되고 저항이 3이잖아요. 그래서 0.3V 즉 우리는 역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얘네만큼을 외부에서 전지로 걸어줘야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1.04V
Z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이론단에 해당하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기들 보면 띠폭, 머무름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단의 높이 h는 단수분의 길이, 컬럼의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이론 단수는 16 곱하기 띠폭의 제곱분의 r의 제곱, 머무름 시간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 n에 넣어주면 우리 해당하는 높이는 16 곱하기 머무름 시간의 제곱분의 컬럼의 길이 곱하기 폭의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보기를 보면 띠폭에 비례한다. 띠폭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띠폭 제곱에 비례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면 머무름 시간에 지금 머무름 시간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3번, 4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이 공식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번 미켈슨 간섭계를 사용하는 FTIR 분광기에서 이동 거울이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cm일 때 이 기기의 분해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들을 보통 보면 이렇게 분해능이 얼마일 때 거울을 얼마를 이동시켜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해능이라는 거는 지연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지연이라는 거는 분광기 보면 이동 거울이랑 고정 거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두 빗살 간의 진행거리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연의 절반이 거울의 이동 거리입니다. 거울의 이동 거리가 1c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지연은 2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연 2cm를 여기 집어넣어 주면 분해능 x는 0.5cm의 역수.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 식은 물리능이 거울이 움직이는 거리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그러한 공식입니다.